안녕하세요. 살면서 더욱더 말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뉴스입니다. 대파늪에 빠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대파가 저렇게 이제 주목을 받을지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대파 가격이 875원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고 난 이후에 가격 하락을 예상한 상인들이 매입을 중단하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밭을 갈아엎을 대파 농가가 많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대파 농가가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건데요. 참, 이 어처구니 없는 이 표정 보십시오.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저 옆에 있는 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관쯤 되겠죠. 장관이나 아니면 고위직 관료쯤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파를 다 망쳐놨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참 어쩌자고 저렇게 된 걸까요? 실제로는 대파 가격 하나 잘 모를 수도 있고 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대파 하나로 그냥 저렇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대파가 기폭제가 돼서 폭발한 거고 그전에는 이제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무작정 국정을 운영했던 저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의 행태들의 사람들이 분노하는 걸 겁니다. 청와대 멀쩡히 놔두고 용산으로 옮기고 마누라 이제 온갖 범죄 다 저질러도 자기 자신들에게는 엄청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온갖 이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막장짓을 하고 있는 게 저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검찰공화국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이라고 하는 보수라고 하는 이들이 그냥 개멸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제 대한민국 총선이 개풍망이 나는 건 누구 때문이다? 윤석열 때문이다. 참 어설프고 화가 나고 황당할 뿐인 거죠. 2천공 이러면서 뭡니까? 저 의사수를 2,000명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괴담이다 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괴담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정책이라고 하는 걸 상대방하고 의논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만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나는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저들의 이제 국정 운영 방식이 사람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씁쓸하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1년에 대파 한 간 가격이 7,000원이었답니다. 그리고 가격이 내려와서 좀 이제 싸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래저래 지금 물가 상승률도 심상치 않죠.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대파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상품들의 가격이 같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대파 가격은 물가고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가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이제 보수나 진보에 대한 지지율 같은 것들도 아마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정부가 지금 현재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돈을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국민들에게 여겨질 때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세금 써서 돈 써서 물가를 낮추고 있는 그런 이제 단기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더 분노하는 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저래 좀 나아지고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만은 실제로 나라의 경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물론 이 많이 안 좋은 것들을 마냥 그냥 괜찮게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어떻게 하면 좀 이제 국민들의 그 물가 고통을 좀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관심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행사해서 가격을 낮추는 그런 거 말고요. 근본적인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 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한 이의 주변에 있는 인간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관료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 정말로 그 자리에 앉아서 일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들이 더 엉망인 것 같습니다. 의료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저 물가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제 금융 관련한 부분들은 더 개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이 포진해 있죠.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피감기관하고 같이 외유 다니고 하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갔다 쓰면 어떻게 된다? 저 바로 체포당할 정도의 개막장짓을 벌리고 있죠. 금감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주현 업계 이해관계자를 그 자리에 앉혔으니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리 만무하죠.
새마을금고가 괜찮다고 떠들어댔지만 어떻습니까? 새마을금고 2024년 4월 스멀스멀 연체가 10배 폭등했다라고 얘기하고 2025년 되면요. 새마을금고의 절반가량이 연체 폭탄에 흔들릴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도 파다합니다. 뱅크런이 나온다는 얘기도 많고요. 이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013년에 카드 대란 사태가 또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 3.5%,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무려 2%가 차이 납니다. 대한민국 건국사상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어쩌자고 저러고 있습니까? 물가도 감안하고 이제 외화 유출도 막으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가 아니라 6%, 6.5%여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거꾸로 만들어 놔서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가, 금융 상태가 엉망입니다. 이러한 것들만 볼 때 지금 앞으로의 대한민국 경제가 괜찮아질 수 있을까? 더욱더 암울한 거죠. 특히나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는커녕 이제 스스로 침몰하고 스스로 보수를 괴멸시키는 개막장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모습인데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까? 암울한 거죠. 암담합니다. 앞으로 좋아질 리 없고 더 엉망으로, 더 개판으로 흘러간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이는 누구다? 윤석열이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바지 사장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은 잘못한 게 없냐? 많죠. 민주당의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그 전세자금 대출을 어마무시하게 해줘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4배, 5배 올린 폭등을 했던 주범이었죠. 그래서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혼나야죠. 지금은 또 지금대로 또 많은 이제 임무를, 숙제를 안고 있는 게 여당이고 야당이고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그들이 아마 회초리를 많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의 삶은 더 어려워진다, 더 침울해진다, 더 심각해진다라고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바로 잡아가야 되는데 과거와는 좀 다른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야 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좀 우려스럽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미래가 더욱 암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건 왜일까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이제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더 안 좋아질지, 얼마나 악화될지 우리는 숨죽이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괜찮아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더 정치인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못하면 바꿔야죠. 뒤집어야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들이 잘한 줄 알고 또 함부로 국민들 위를 군림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엄중한 마음으로 더 냉혹하게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혼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